서울 강남, 금요일 저녁. 회색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가로등 불빛 위로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거리는 퇴근길 차량으로 북적거리고 우산을 쓴 사람들로 인도는 바삐 움직였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봄비였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레스토랑 루미에르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셰프들은 조리대를 지키며 고급 한우와 프랑스산 송로버섯을 다듬고 홀에서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준 씨, 7번 테이블 준비됐어요. 곧 VIP 손님 도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준, 27세. 이곳 루미에르에서 2년째 근무 중인 정직원. 말끔한 외모와 빠른 손놀림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는 꽤나 인정받는 편이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그의 표정은 늘 어두웠다. 병원비 때문에 매달 빚이 불어나고 집에서는 막내 동생이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고 있었다. 민주는 7번 테이블을 점검하고 있을 때 정문 근처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턱에 선 남자는 흠뻑 젖은 우산을 접으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회색 바람막이, 색바랜 청바지, 낡은 운동화. 얼핏 보면 공사 현장에서 퇴근하는 중년의 기술자처럼 보였다. 여기 자리 있습니까? 낯선 남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접객 담당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다. 근처에 대기하던 민준이 대신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전 좌석 예약제로 운영 중입니다. 특별한 분이 아니시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검정색 지갑을 꺼냈다. 한기원입니다.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7시, 두 사람 중 1명. 직원은 급히 예약 명단을 확인했고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표정을 굳힌 채 남자를 7번 테이블로 안내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과 불쾌감이 가득했다. 정말 이 사람이 그 한기원 회장 맞아? 장난 아니야. 남자가 자리에 앉자 민주는 무표정하게 물을 따르며 메뉴판을 건넸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 한우 채끝 등심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샷도 마르고 2009년산 있죠? 예, 있습니다만 민주는 잠시 멈췄다. 그 와인은 한 병에 380만 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반 병만도 제공 가능한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한 병으로 주세요. 민주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뭐야, 미친 척하는 거야? 저런 차림으로 샷도 마르고를? 그는 주문서를 입력하면서 옆 직원에게 속삭였다. 아, 저 아저씨 진짜 제정신이야. 샷도 마르고, 저런 옷 입고.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살짝 웃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마치 놀이하듯 희죽였다. 식사가 시작되고 남자는 조용히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을 즐겼다. 그의 태도는 단정하고 예에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 다른 테이블의 고객들, 특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0대 중반 커플은 그를 힐끔거리며 속삭이곤 했다. 무슨 교회 집사님이 강남 레스토랑 온 것 같아. 그러게. 근데 진짜 삿도 마르고 시킨 거야? 민주는 그 모든 상황을 눈으로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러다 카드 긁히면 웃기겠다. 그때 가서 진상 부리지 말길.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남자는 조용히 지갑을 꺼내 한 장의 검정색 카드를 꺼냈다. 바로 청와그룹 회장 전용 카드였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카드는 언론에서나 보던 바로 그 전설적인 재벌 전용 카드였다.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확인한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사 잘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청와빌딩 47층. 혹시 박민준 씨죠? 민준은 몸을 굳혔다. 네. 예?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싶군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한기원입니다. 청와그룹 외식사업부 대표입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은 조용해졌고 민준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박민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몸이 화끈거리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십 번 머릿속에서 그날 저녁을 되새기며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자존심보다 더 깊은 건 수치심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을 단정짓고 조롱하고 경멸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청화그룹 외식사업부 대표였다. 그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정장 대신 단정한 흰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고 지하철을 탔다. 가슴이 조여왔다. 청화빌딩은 강남역 근처에 우뚝 솟은 47층짜리 유리 건물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로비를 서성이다가 결국 안내를 받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47층, 문이 열리자 고요하고 정갈한 공간이 펼쳐졌다. 비서가 민준을 맞이했다. 박민준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회의실 문을 열었다. 그곳엔 어제의 남자, 한기원 회장이 앉아 있었다. 오늘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온화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민준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앉으시죠. 한기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민준은 작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경솔했고 예의 없었고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한 회장이 말을 끊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민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제가 요즘 상황이 많이 힘듭니다. 어머니가 투병 중이시고 동생은 대학 등록금이 밀려있고 월세도 내기 빠듯합니다. 그런 와중에 고급 음식점에서 겉모습만 보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보면 그냥 짜증이 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나왔고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한기원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식당을 처음 열었을 때 손님들이 저를 종처럼 다루고 고개도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바로 해고할 수도 있었죠. 어제만 놓고 보면 그게 당연했을 겁니다. 한 회장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의 눈에서 한 가지를 봤습니다. 후회였습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진짜 문제는 후회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지금부터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한기원은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파란 파일을 열었다. 청화그룹 외식사업부는 현재 전국에 40개가 넘는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점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는 파일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원들이 형식적인 서비스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한기원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형편없는 서비스를 했지만 동시에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게 필요해요. 저에게 뭘 하라는 말씀이시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부터 당신은 미스터 Y라는 이름으로 청와의 다른 레스토랑을 방문해 주세요. 고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부인의 시선으로 그들의 서비스를 관찰하고 평가해 주세요. 느낀 점을 모두 보고서로 정리해 주면 됩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어제의 당신이라면 자격이 없었겠죠. 하지만 오늘 스스로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 자격이 있습니다. 한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도 한 번쯤 기회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제까지 자신을 해고하리라 믿었던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었다. 해보겠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첫 번째 장소는 명동에 있는 라페르입니다. 그곳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고급 다이닝입니다. 그들의 서비스가 정말 고객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연기하고 있는지만 봐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건물을 나섰다. 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제와는 달랐다. 두 손은 여전히 주머니 안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다소 선명해져 있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벌이 아니라 기회다. 놓치면 바보야. 민주는 지하철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날 그의 인생의 페이지 하나가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다. 후, 박민주는 검은 재킷과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서울 명동에 위치한 레스토랑 라페르 앞에 섰다. 고풍스러운 외관과 세련된 간판,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웨이터들의 움직임은 이곳이 평범한 식당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서 시작이구나. 민주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곧 매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나요? 네, 박민석 이름으로 6시에 예약했습니다. 그는 미리 사용하기로 한 가명을 읊조렸다. 안내를 받은 자리는 창가 쪽 1인석이었다. 적당한 조명, 적당한 거리감. 그는 물컵을 손에 쥔 채 내부를 둘러보았다. 홀에서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고객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다. 잠시 후 웨이터 한 명이 다가왔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시선은 차갑게 무표정했다. 오늘의 추천 메뉴가 뭐죠? 프렌치 스타일 오리 가슴살과 계절 채소입니다. 레드와인과 페어링이 잘 되는 메뉴입니다. 그럼 그걸로 주세요. 와인은 반 잔만 부탁드립니다.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지만 고개를 돌리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민주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다. 저건 예전에 나랑 똑같잖아. 한때 자신도 그랬다. 고객의 눈을 보지 않았고 말은 공손했지만 감정은 없었다. 일은 그냥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고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였다. 요리가 나오기 전까지 민주는 테이블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다. 구석에 앉은 노년의 고객 한 명이 조심스럽게 종업원을 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곧장 다가가지 않았다. 결국 노인은 물 한 컵을 요청하려고 손을 두어 번 더 들었다. 그제야 젊은 여직원이 성급히 다가가 물었다. 네, 뭐 필요하신가요? 그냥 물 한 잔만 더 부탁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직원은 물을 따르며 빠르게 돌아섰고 노인은 입꼬리를 들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내 표정을 거두었다. 민주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서비스란 속도보다 마음이라는 걸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 음식이 서빙되었다. 접시에 정성스레 담긴 오리 가슴살은 훌륭한 비주얼이었다. 맛도 훌륭했지만 그것보다 더 깊게 느껴진 것은 이 공간 안의 감정 없는 정갈함이었다. 마치 모두가 연기를 하고 있는 무대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식사를 마친 민주는 천천히 계산대로 향했다. 카운터 직원은 밝은 미소로 응대했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미소였다. 식사는 괜찮으셨나요? 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물론입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저기 앉으신 노인분께서 몇 번을 손드셔야 겨우 물 한 잔을 받으시더라고요. 혹시 바빠서 그랬던 걸까요? 직원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마 담당 직원이 자리를 잠시 비웠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쩌면 그분은 그 물 한 잔을 받기까지 꽤 많은 용기를 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직원은 대답하지 못한 채 머쓱하게 웃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청와그룹 고객 경험 점검 보고서 4번 라페르 지점. 일시 4월 7일. 위치
명동 라페르. 고객 시나리오. 1인 방문. 표준 메뉴 주문. 관찰 포인트. 1. 외형적 서비스는 뛰어났음. 인테리어, 음식 퀄리티, 위생 상태 모두 우수함. 2. 그러나 직원 전반의 형식적인 공손함이 문제로 보임. 고객의 감정, 상태, 필요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3. 고령 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 부족. 노인이 물 한 잔 요청하는데 3번 이상 손을 들어야 했음. 4. 종업원 간 대화 없음. 협업보다는 개별 동선 수행에 집중되어 있음. 제한 사항. 1개월 내 고객 감정 공감 교육 도입.의 실습 중심 응대 시뮬레이션 진행. 1일 회고 시간 도입. 근무 종료 후 5분 피드백 공유. 파일을 저장한 후 민주는 고개를 뒤로 젖혔다. 첫 번째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그는 느끼고 있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내일 또 다른 레스토랑으로 향할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박민주는 두 번째 미션 장소로 향했다. 이번 방문지는 서초구에 위치한 고급 일식 레스토랑 하나레였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청와그룹 내에서도 특히 VIP 고객이 자주 찾는 지점으로 알려져 있었다. 건물 외관은 절제된 고급스러움으로 꾸며져 있었고 내부는 목재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민주는 이번에도 박민석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1인 예약을 해두었다. 정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모노를 연상케 하는 복장을 입은 여성 안내원이 그를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자리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리로 향하는 동안 민주는 홀을 스캔했다. 직원들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움직였고 고객들은 대체로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한 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20대 중후반의 남성. 말끔한 외모에 헤어스타일도 세련되었지만 태도는 다소 건방졌다.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 명령조로 지시를 내리며 무언가를 지적하고 있었다. 민주는 안내받은 자리에 앉은 후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표를 읽었다. 이현우, 파트리더. 그는 잠시 후 민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하나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비꼬는 듯했고 시선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다. 오늘의 추천 메뉴는 어떤 건가요? 가이세키 코스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엄 구성이고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혼자 먹기엔 좀 많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다들 드십니다. 저희 손님들 중엔 혼자 오셔도 그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민주는 그 말투에서 옛날 자신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 역시 고객을 분류했고 의심했고 뭔가를 재단했다. 이현우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그때의 민준처럼 상대의 지갑 크기와 겉모습으로 존중의 정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추천하신 코스로 주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코스가 하나둘 서빙되었다. 음식은 훌륭했고 플레이팅도 섬세했지만 민준의 관심은 온전히 서비스에 있었다. 특히 이현우의 태도는 점점 더 뚜렷이 드러났다. 옆 테이블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가 식사 중이었다. 남성이 계란찜이 조금 식었다고 말하자 이현우는 겉으로는 사과하면서도 말끝을 흐리며 살짝 눈을 굴렸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간 만든 걸로 나갔는데요. 그래도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사과에 진심이 없었고 문제를 인정하기보다 고객의 민감함을 탓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고객은 민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테이블 위의 공기는 확연히 식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계산대로 향했다. 그곳엔 다시 이현우가 서 있었다. 식사는 괜찮으셨나요? 네, 음식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혹시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곳에서는 1년 반 정도입니다. 청와 입사 전엔 다른 호텔에서 2년 정도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꽤나 다양한 고객을 상대해 보셨겠네요. 이현우는 자랑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눈치가 빨라야 하거든요. 어떤 고객인지 보면 바로 감이 오죠. 누굴 더 챙겨야 할지도. 민주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 말 한마디에 이현우가 어떤 가치관으로 고객을 대하는지 확실히 느껴졌다. 혹시 제가 그냥 셔츠 하나 입고 와서 오늘 좀 가볍게 본 건 아니죠? 민주는 조용히 물었다. 이현우는 당황한 듯 순간 눈을 피했다. 그럴 리가요. 저희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카드를 건넸다. 그날 밤, 민주는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에는 한층 더 감정이 실려 있었다. 청화그룹 고객 경험 점검 보고서 삽2 한알의 지점. 일시 4월 11일. 위치 서초 한알에. 고객 시나리오 1인 방문. 프리미엄 코스 주문. 관찰 포인트. 1. 외형적 서비스는 정교함이 돋보임. 음식과 인테리어 모두 고급스러움 유지. 2. 그러나 파트 리더의 응대에서 고객 판단이 드러남. 외모나 주문 형태에 따라 미묘한 태도 차이 존재. 3. 직원 간 감정 공유 없음. 위계 질서 강조. 수평적 소통 부족. 4. 고객 문제 제기에 대한 태도에서 형식적 사과와 내적 방어가 느껴짐. 제안 사항. 고객 유형별 응대 방식을 폐기하고 감정 기반 공감 교육 실시. 에어 파트 리더급 대상 무의식적 편견 워크숍 진행. 서비스 상황별 감정적 대응 시뮬레이션 도입. 민주는 마지막 문장을 작성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과거의 나는 여기서 멈췄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계속 나아간다. 그의 여정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고객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존중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다음 목적지는 루미에르입니다. 당신이 근무하던 지점이죠. 민주는 한기원 회장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보고서 2개를 제출한 지 하루 뒤 그는 다시 청와빌딩으로 불려갔다. 회장은 차분히 새로운 임무를 설명했다. 당신의 과거가 머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당신일 겁니다. 그 말은 맞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도전이기도 했다. 자신이 무너졌던 곳, 조롱당했던 기억,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기억하는 동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민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며칠 후 민준은 외부 평가관이라는 신분으로 루미에르를 다시 찾았다. 예전엔 익숙하던 입구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정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대부분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공기가 바뀌었다. 어라, 저 사람 박민준 아니야? 홀 매니저 강하늘이었다. 민준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지만 그보다 먼저 승진한 인물이었다. 하늘은 다가오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이네. 무슨 일로 왔어? 외부 위촉으로 내부 서비스 컨설팅을 맡게 되었어. 며칠간 근무 환경을 살펴보려 해. 그 말이 끝나자 주방에서 일하던 요리사 한 명이 작게 웃음을 흘렸다. 그때 손님한테 반말하던 그 민준이가 이젠 평가까지 하네. 세상 진짜 모를 일이야. 주변에서 몇몇이 킥킥 웃었고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조롱은 예상된 것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뼛속까지 아렸다. 그날 오후 민준은 홀을 천천히 둘러보며 과거의 자신을 지켜보듯 직원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그때 자신이 했던 실수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고객이 들어올 때 인사는 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주문을 받을 때 말은 정중하지만 표정은 무표정하다. 클레임이 들어오면 겉으로는 사과하면서도 속으론 짜증을 억누르지 못한다. 그땐 나도 그랬지. 저게 문제라는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민주는 다음날 휴일실을 빌려 직원들에게 워크숍을 제안했다. 제가 이틀 동안 관찰한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훈련을 해보려 합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반응이 없었다.
일부는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하늘조차도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모두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무례한 고객, 까다로운 요구, 지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하루. 민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반대로 그 고객이 되어보려 합니다. 짜증을 내는 손님, 무관심한 손님, 무례한 손님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경험해보는 겁니다. 그는 역할 교환 훈련을 준비해왔다. 2명씩 짝을 지어 서로를 고객과 직원으로 나누고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하게 웃으며 흉내를 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특히 한 젊은 여성 직원인 유수진이 연기한 무관심한 직원에게 응대한 강하늘은 잠시 멈칫했다. 손님, 메뉴판입니다. 응, 알아서 시킬게요. 하늘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 민준을 바라봤다.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기분 나쁘네요. 그렇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하던 행동들이 누군가에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훈련이 끝나고 민준은 모두에게 물었다. 오늘 기분이 어땠나요? 처음엔 대답이 없었지만 한 직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그동안 고객을 그냥 업무 대상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감정이 통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또 다른 직원도 손을 들었다. 누군가에게 무심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메뉴만 말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민주는 조용히 웃었다. 마음 한편이 찌르듯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변화는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하늘이 그를 조용히 불렀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내가 여길 다시 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화도 났고 비웃고 싶었어. 근데 오늘 보고 좀 생각이 바뀌었어. 민주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처음으로 경계가 없었다. 예전의 너랑 지금의 넌 많이 달라졌네. 민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걸 믿고 싶어. 달라졌다고. 그리고 그날 밤 민주는 3번째 보고서를 작성하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예전의 나를 다시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를 넘어서고 있다. 며칠 후 박민주는 루미에르 워크숍 이후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다. 몇몇 직원은 개인적으로 다가와 조언을 구했고 식사 시간에 웃음도 더 자주 들렸다. 변화의 조짐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다. 동시다발적으로 온 문자와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사람 맞아? 우리 학교 선배 같은데. 이게 요즘 교육 방식이야? 직장 내 갑질 아닌가? 박민준.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데. 그중 하나를 눌러 확인한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SNS에 한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청와그룹 교육 담당자, 직원들의 감정적 압박, 실제 영상 유출. 영상 속에는 민준이 워크숍 도중 직원들에게 날카로운 어조로 피드백을 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문맥 없이 편집된 짧은 클립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꽤나 냉정하고 일부 시청자 눈에는 가혹해 보였다. 지금 당신이 말한 그 태도, 고객이 들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이건 실습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그렇게 느껴야 해요. 말투는 단호했고 표정도 진지했지만 맥락을 모르는 이들에겐 상사가 부하 직원을 몰아붙이는 장면으로 비쳤다. 댓글은 금세 양분되었다. 아, 저게 교육이야? 갑질이지. 직원이 뭐 죄인도 아닌데 감정까지 강요한다고? 영상만 보고 판단 말자. 내용 전체를 봐야지. 그날 하루 온라인 커뮤니티엔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검색어에 올랐다. 청와그룹, 직원 교육 논란, 신개념 감정 워크숍 등 관련 키워드도 함께 확산되었다. 오후 민준은 청와 본사로 불려갔다. 회의실에는 한기원 회장과 홍보팀장,
그리고 몇 명의 간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앉으세요. 한 회장은 평소보다 굳은 표정이었다. 지금 상황은 알고 있겠죠? 네. 영상 봤습니다. 홍보팀장이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댓글 반응이 반반입니다. 일부는 교육 방식에 공감하지만 일부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직 언론 보도까지 가진 않았지만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제 불찰입니다. 너무 몰입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감정적 압박이 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당신의 의도를 압니다. 한 회장이 말을 이었다. 문제는 세상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표현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지금 일을 수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신을 프로젝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논란의 불씨를 제거하는 거죠.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혹시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고 일이 왜 필요한 교육이었는지 제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기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를 줄게요. 단, 이번엔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박민준의 입장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청와그룹 외식사업분의 일부 지점의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박민준입니다. 며칠 전 제가 진행한 감정공감 훈련 중 일부 장면이 맥락 없이 편집되어 온라인에 유포되었습니다. 먼저 그 영상 속 제 말투와 표정이 불편하게 느껴지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과거 고객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서비스만 반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결국 회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평가나 지시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입니다. 교육은 누군가를 누르기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 속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 정제된 방식으로 진심을 전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민주는 뜻밖의 문자를 받았다. 루미에르의 한 직원, 유수진이었다. 저 영상 보고 속상했어요. 그날 저는 진심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댓글 남겼어요. 사람들은 전부를 모르니까요. 민주는 손에 쥔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어떤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전해진다는 것을. 그는 다시 노트북을 펼쳐 네 번째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다. 논란은 예상보다 빨리 가라앉았다. 민준의 진심 어린 입장문과 루미에르 직원들의 자발적인 옹호가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여론은 점차 그의 편으로 돌아섰다. 청와그룹 내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회장 역시 더 강한 지지를 보내주었다. 며칠 후 민주는 청와 외식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 이번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할 것 같아요. 한기원 회장의 말에 회의실 안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명동 지점 플로레입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늘 상위권이지만 최근 재방문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위생, 인테리어까지 모두 완벽한데 뭔가가 빠져 있죠. 온기.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곳은 서비스 매뉴얼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인간적인 온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플로레로 향했다. 도심 속 세련된 외관, 유럽풍의 인테리어, 냉방이 잘된 쾌적한 공간. 직원들은 흠잡을 데 없이 복장을 갖추고 동선도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묘하게 차가웠다. 그는 고객으로 위장해 일주일간 점심, 저녁 다양한 시간에 방문했고 식사 후 몇몇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다. 서비스는 완벽한데 뭔가 기계 같아요. 여긴 맛있지만 자주 오고 싶은 느낌은 아니에요. 다 잘했지만 기억에 남는 건 없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완벽한 표정, 완벽한 문장, 완벽한 절차. 하지만 진짜 사람 냄새가 없다. 며칠 후 그는 지점장과 간단한 미팅을 요청했다. 지점장 유도훈은 30대 중반의 냉철한 성격으로 지표 중심의 운영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매장은 매뉴얼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실수도 거의 없고 고객 불만 건수도 타 지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진짜 문제는 고객이 식사를 마친 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정도 말투도 비슷한 사람에게 비슷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건 그 자체로 감정의 흔적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유도훈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회의실 벽에 걸린 슬로건을 가리켰다. 고객에게 감동을 이 문구, 여전히 유효한가요? 지점장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걸 잊고 있었네요. 그날부터 민주는 플로레 직원들과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름은 진심의 3초. 고객과 마주할 때 3초간 눈을 바라보고 감정을 읽고 대답하자. 그는 말한다. 이 3초는 짧아 보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처음엔 직원들도 어색해했다. 평소처럼 빠르게 응대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눈을 마주치는 훈련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눈을 바라보는 순간 말의 무게가 달라졌고 대답도 감정을 실어야 했기 때문이다. 어서 오세요. 오셨습니다. 어색한 말투, 굳은 얼굴. 하지만 민주는 웃으며 격려했다.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표정부터 달라질 거예요. 일주일 뒤 민주는 작고 조용한 감동을 목격했다. 점심시간 한 노부인이 혼자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작게 말했다. 젊은이, 아까 내 눈을 보고 인사해줘서 고마웠어요.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 직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뒤늦게 감사합니다를 속삭이며 얼굴을 붉혔다. 그날 저녁 민주는 유도훈 지점장에게 새 보고서를 전달했다. 청와그룹 서비스 개편 보고서, 사포, 플로레 지점. 이슈 요약. 시스템은 완벽하나 감정적 연결 부족으로 재방문율 하락. 문제 분석. 직원의 응대가 정확함을 중시하나 고객의 표정을 관찰하거나 감정을 반응하는 데 미숙함. 일관된 서비스는 브랜드 신뢰에는 기여하지만 개별 고객에게 인상적인 경험은 제공하지 못함. 개선 방향. 진심의 3초 캠페인 전 지점 확대. 직원 자율 감정 표현 허용. 대본식 멘트 최소화. 고객 피드백 엽서. 도입 감동 사례 공유 플랫폼 개설. 보고서를 읽은 유 지점장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건 단지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기 위해서였군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그걸 너무 늦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라도 누군가에겐 일찍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느꼈다. 일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진심의 3초 캠페인은 점점 더 많은 지점에서 퍼지고 있었다. 청와그룹 내에서는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고객 피드백은 이전보다 따뜻했고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일에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박민주는 여전히 각 지점을 돌아다니며 점검하고 있었고 이제는 단순한 평가자가 아니라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의 길엔 늘 반작용이 있었다. 그날 민주는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지점 세렌에 방문했다. 이곳은 재계 인사들과 연예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초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단골 고객들 사이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몇 명이 있었다. 민준이 식당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 회장님 오신대. 오늘도 또 난리 나겠네.
정 회장. 국내 굴지의 유통회사를 이끄는 인물로 고정석까지 있을 정도의 VIP였다. 하지만 그를 아는 직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그 사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정 회장이 일행과 함께 입장했다. 그는 앉자마자 손을 휘젓더니 직원에게 말했다. 물은 왜 이리 늦어? 여긴 원래 이렇게 게으르나? 죄송합니다.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앵무새도 하지. 움직여. 직원은 얼굴이 굳은 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민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그는 조용히 지점장에게 다가갔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네. 솔직히 직원들이 교대조를 바꾸면서까지 피하려 할 정도입니다. 그럼 왜 제재하지 않으셨죠? VIP입니다. 저희에겐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분이고 회장님과도 관계가.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에 앉은 정 회장을 다시 바라봤다. 이번엔 정 회장이 동석한 한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너, 이 접시 어떻게 닦았어? 얼룩 하나 남아있잖아. 눈이 없나?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세팅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눈을 마주쳐? 웃기고 있네. 그 순간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이 다시 돌아서려는 순간 민준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정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너는 또 뭐야? 저는 청화 외식사업부 교유 및 품질 관리를 맡고 있는 박민준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건데? 고객님이 청화그룹을 아끼시고 자주 방문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골이시더라도 이 공간 안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다.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건가? 아닙니다. 단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객님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것은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 식당 안은 조용해졌다. 직원들도 다른 고객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 앞에 섰다. 좋아. 그럼 나 안 온다. 청하고 뭐고 다신 안 와.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식당을 나갔다. 그 뒤를 따르던 일행들은 민망한 듯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봤다. 정 회장이 떠난 후 한 여성 직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도 그런 말 못했어요. 항상 참고 눌려 지냈거든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대신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도 되는 말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누가 고객이고 누가 직원이든 서로 존중해야만 이 공간이 유지됩니다. 그날 밤 청화그룹 사내 게시판엔 한 글이 올라왔다. 당신이 고객이라도 모든 것을 허락받진 않았습니다. 박민주는 그 글을 통해 말하고자 했다. 서비스란 상대를 섬긴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글은 익명으로 올라갔지만 많은 직원들이 그가 썼다는 걸 알았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어떤 이는 댓글로 이렇게 썼다. 우리가 늘 느끼면서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 대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 글을 공유했다. 바로 한기원 회장이었다. 청와의 철학은 가치 있는 대접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닌 사람의 무게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날 이후 청와는 별표 상호 존중 서비스 원칙 별표를 전사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조직의 철학이 되어가고 있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뜻하게 건물을 감싸고 있었다. 청화그룹 본사 대강당. 이날은 외식사업부의 연례 내부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다. 원래는 매장 운영 보고나 트렌드 세미나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다. 기조 연설 후
한기원 회장이 무대로 올라섰다. 정장을 입고 단단한 눈빛으로 마이크를 쥔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다. 올해 우리 외식 사업부는 특별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시스템, 메뉴, 고객 타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조용한 박수가 흘렀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섰고 자신이 가장 부끄러워했던 과거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를 말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박민준 씨, 무대 위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순간 민준의 손끝이 떨렸다. 예상하지 못했던 호출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수백 명의 직원들 사이를 지나 무대에 올랐다.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이 바꾼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곧장 큰 상패가 수여되었다. 별표 청와그룹 올해의 실천가 별표라는 타이틀이었다. 박수 소리가 퍼졌지만 민준의 귓가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 그리고 관중석 어딘가에서 들리는 낯익은 목소리. 형, 엄마, 여기야. 민준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강당 뒤쪽에 그의 동생 민수와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두 손을 마주 모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무대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사실 저는 여기 올라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때 손님을 무시했고 동료를 비웃었고 누구보다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객석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한기원 회장님께서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저는 그 기회를 통해 진짜 서비스가 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가장 큰 상은 저기 앉아 계신 어머니와 동생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당신들이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박수는 이어졌고 그 박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수용과 이해의 박수였다. 행사가 끝난 후 무대 뒤편에서 어머니와 민수가 그를 반겼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수고했어. 엄마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날이 올 줄 몰랐어. 엄마, 내가 많이 늦었지. 늦은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돌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내 눈빛이 다시 따뜻해졌다는 거야. 민수는 형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저 연설문 미리 준비했지? 민주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아니, 그냥 너희 얼굴 보이니까 말이 나왔어.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에 들러 자리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청와그룹 감정기반 서비스 전환 보고서 최종. 작성자 박민준. 제목 감정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지만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핵심 제안 요약. 1. 진심의 3초 캠페인 전사 확대. 2. 상호 존중 선언문전 지점 비치 및 교육 연계. 3. 직원 내부 칭찬 시스템 도입. 서로의 순간을 기록하기. 4. 정기 감정 리더십 워크숍 개최. 마무리 소감. 저는 아직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나누고 싶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불빛으로 반짝였고 그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고요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줄 차례다. 그로부터 1년 후 청와그룹 외식사업부는 완전히 달라진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각 지점엔 진심의 3초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붙어 있었고
내부 시스템은 숫자 중심에서 고객 감정, 직원 만족도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더 인상적인 건 각 매장의 벽면 게시판에 붙은 작은 메모들이었다. 오늘 은지님이 손님과 나눈 대화 덕분에 손님이 웃으셨습니다. 동진 매니저의 인사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이런 짧은 문장들이 직원들 스스로 서로를 격려하며 자부심을 지켜가는 증거가 되었다. 박민주는 이제 청와그룹 서비스 아카데미의 초대 책임자로 임명되어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본사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건물 안, 햇살이 잘 드는 3층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그의 일과는 바빴다. 전국 각지에서 신입사원, 매니저, 리더 후보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보다 나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무너졌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그 경험 덕분입니다. 그 말은 늘 진심이었고 듣는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아카데미로 한 젊은 남성이 들어왔다. 이름은 정유석. 이전에 유명 체인 레스토랑에서 일했으나 고객과의 마찰로 해고된 전력이 있었다. 면접관 중 한 명은 굳이 뽑을 필요 있냐고 했지만 민주는 그를 직접 불렀다. 정유석 씨, 이 일을 다시 하려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땐 제가 사람을 상대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손님이 돈 주고 요구하는 거면 다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뒤늦게 알았죠.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유석 씨 같은 사람이 어떤 순간엔 더 진심을 이해하게 된다는 걸. 그리고 그는 말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아본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정유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준이 10년 전의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민준은 더 많은 이들과 만났다. 상처 입은 직원, 길을 잃은 신입, 시스템에 지친 관리자.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틀렸다고 믿고 있었지만 민준은 그들에게 말했다. 틀린 게 아니라 배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와그룹 본사에서 공식 제안이 들어왔다. 고객 경험 총괄 임원으로 승진해달라. 업계 최초로 서비스 출신 실무자가 C레벨에 오르는 상징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현장에서 계속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보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역할이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본사 측은 아쉬워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날 밤 민주는 아카데미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빛 아래 자신과 닮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 하루를 견디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도 괜찮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닿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카데미 강의실 문 앞에 이런 문장을 직접 붙였다.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당신에게. 여기서는 실수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당신도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본 한 신입 직원은 말없이 메모지를 꺼내 글을 적고 조용히 그 아래 붙였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그것을 읽고 살며시 웃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그 문 너머엔 실수투성이지만 배울 준비가 된 또 다른 별표나 별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의 역할은 분명해졌다. 두 번째 기회를 건네는 사람.